쌍방울 관련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맨 마지막 자막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이게 뭐야?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보시죠.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한 정치평론가죠. 정치평론가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물러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면 후임 대표는 김두관 의원이 아마 맡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대략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 40여 명 정도가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 후임 대표는 김두관, 이것에 40명 정도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취지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뭐 정성호 의원이 저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제 7월 다 갔으니까 10월 사퇴면은 한 2달 정도 후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건데 저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에서는 저 10월 사퇴설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막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턱도 없는 찌라시 수준의 그냥 소설이다. 각자가 상상력과 소설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상대로 소재로 해서 그런 식의 소설을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다.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아마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의 정식으로 소문이 났겠죠. 네. 전혀 들은 바가 해픈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김두관 의원의 이름이 나왔을까요? 아마 우리 당이 이제 호남과 수도권의 승리만으로 네. 총선에서 좀 가방이 넘는 일당되기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중도층에 제가 소울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불경 쪽에서는 좀 저에 대한 기대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10월 사퇴설 이런 게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재명 대표 입장은 짧았어요. 허허허허. 웃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우리 서재원 위원장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때요? 진짜 이재명 대표 10월 사퇴설. 이거 진짜 뭐온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이른바 뭐 자가 발전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좀 어떤 겁니까 실체가? 근데 김두관 의원이 자가 발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 김두관 의원이 지금 경남도당 위원장이거든요. 아니 자가 발전 얘기는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가 발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평론가의 어떤 예측 혹은 뭐 흥미 위주의 사담이다. 왜냐하면 40명 국회의원이 모여서 김두관 의원을 추대한다라는 건 말 자체가 좀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 전당대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그래 당대표 뽑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도 만들고 지역별 순회도 가는 것이고요. 또 후보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예산도 이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10월 11일 날 그 강서구청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10월 사퇴를 주장하고 그렇게 이렇게 원한다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10월 11일 날 그 보궐선거 때 참패를 하게 되면 아마 당내외 비판이라든지 어떤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위협적인 요구가 굉장히 강할 거지만 지금 상태에서 10월 사퇴설은 찌라시 수준보다 더한 소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상대당, 우리 여권에 지금 몸담고 있는 장 최고 보시기에는
자,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지금 어쨌든 나왔고 이게 정치권에서 막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요. 장채고 촉으로는 10월 사퇴설의 실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분출되고 단순한 방송상의 발언일 뿐인데 또 화제가 되는 이유는 예. 이제 지난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보면 민주당이 최근 대여 공세를 엄청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 수준을 찍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 리스크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예. 당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바라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끝까지 당대표로 남아서 총선을 치를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전제적인 말씀인데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차피 그때는 대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변화가 있게 된다면 예. 이건 정당하지 않은 영장이다라고 해서 또 방탄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1차 대장동 영장보다 2차 쌍방울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관측을 저 개인적으로는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뭐 말로만 특권을 포기한 것이지 진짜 포기할지 또 지켜봐야 되고 예.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총선을 지휘해 주는 게 훨씬 더 쉬운 게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되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0월에 물러가거나 뭐 연말에 비대위 띄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 정무적인 입장만을 고려했을 때의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유지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사실 뭐 지지율만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민심을 얘기하면 10월은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사퇴설이 더 현실성이 있다. 아, 김기현 대표요? 그렇죠. 갑자기 왜? 차라리 이야기하면 그 지지율로 말씀하시니까요. 어. 저희는 갤럽 조사를 흐름을 보시면요. 예. 뭐 수치는 좀 그렇지만 그 약간의 박스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지율 자체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 무당층의 여론 흐름, 즉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국민께 죄송하다 하고 또 혁신이 띄워서 예. 좀 변화된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10월 사퇴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예. 정말 10월 달에 누가 사퇴하는지 한번 또 이후에 가서 한번 장해찬 최고위원과 한번 토론해봤습니다. 보세요.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네. 좋은 게 저희는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사퇴할 필요 없다. 사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잖아요. 반대예요. 여기 사퇴, 여기는 네. 사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대표가 위협이 되는지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 방금 연출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 좀 주세요. 지지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지지율 한번 보고 가시죠. 뭐 장최고도 그렇고 우리 서재현 위원장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갤럽 조사입니다. 근데 이게 다 오차 범위 이내에 있어요. 맨 오른쪽 걸 봐주셔야 이제 최신 조사고. 근데 국민의힘은 35, 그리고 민주당은 29, 무당층이 3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29 민주당의 저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고 무당 측이 31일이니까 무당층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29니까요. 더 낮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큰 틀의 추세는 민주당 뭐 하향세, 뭐 국민의힘은 약간 반등,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